격한 반응 좋네요. 다 예배가 끝난 줄 알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벌써 20분 정도 됐는데 40분 정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조금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급한 일이 있으시면 먼저 나가셔도는 괜찮지만 끝까지 계시는 게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너무나도 존경을 표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일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저 마스크 벗어도 돼요? 화장이 다 지워졌을 것 같지만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예배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기 쉽지 않은데 이 시간에 핸드폰을 보거나 자거나 그럴 거면 집에 가서 편안하게 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 이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저를 위해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들 목사님이 자리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하고 오늘 조금 나한테 좀 필요한 이야기들 좀 얻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제 얘기를 잠깐 할 거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나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어요. 잘나서 나왔으면 너무 더 좋았겠지만 네.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제 얘기를 잠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우리 가슴을 뛰는 동사를 찾아라 라는 이야기 드릴 거고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신뢰와 소통의 아이콘이 되어라. 어디 가서도 주목받고 같이 일하고 싶고 누군가 대화하고 싶은 그런 내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선생님을 좀 봐주세요. 눈을 좀 맞춰주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때 고개를 좀 고개를 좀 끄덕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좀 부탁이 많아요. 짧은 시간이니까 우리 아주 임팩트 있게 그렇게 소통하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은 뭔가 질문을 드릴 때 정답은 없어요. 전혀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는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속으로만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냥 말이 하고 싶으시면 입 밖으로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절대 눈치 보실 거 없고요.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셔도 돼요. 제가 말이 길어지면 그냥 이렇게 보여주셔도 돼요. 이건 포토샵이 잔뜩 들어가 있는 제 사진이에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저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를 나왔다고 써져 있어요. 청운대학교 혹시 들어본 분 계세요? 못 들어보셨? 저는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요. 모의고사 점수도 보통 한 4등급, 5등급 정도 됐어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못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왜냐면 제 능력을 제가 너무 잘 알았어요. 벼락치기를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은 진짜 좋아요. 내신 성적 너무 잘 나와. 그럼 점수가 높으니까 막 평소에 공부할 생각 안 들잖아요. 그럼 모의고사 보면 어때요? 맨날 4등, 5등 나와요. 그럼 뭐 내신 잘 나오면 되지 나중에 고3 돼서 하면 되지 이러다가 망했죠. 그래서 내신이 잘 나와서 다행히 대학은 수시로 갔어요. 그런데 대학 갈 때도 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밴드부를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밴드에 들어가서 건반을 치기 시작했고 지금은 피아노 못 치지만 중3 때부터 드럼을 쳐서 고3 때까지 계속 드럼을 쳤어요. 미쳐 있었어요. 드럼에. 맨날 막 홍대 이런 데 가서 막 공연 밴드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막 연합팀도 만들고 강서구 양천구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 찾아다니면서 밴드 공연하자고 이러고 다니고 매일매일 방학 때도 매일 학교에 나가서 드럼을 칠 정도로 드럼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고3이 돼서 이제 애들이 이제 학교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드럼을 전공을 해야 되나? 그냥 드럼으로 먹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잘 치지는 않는 것 같아. 너무 나의 자신을 근데 사실은 비밀인데 요리사가 되는 게 사실 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요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되게 잘하는데요. 예쁘게 못 만들어요. 멋있게 이렇게 차려내야 되잖아. 못할 것 같아. 나 요리사도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나 맨날 부엌 이렇게 어질러 놓고 엄마가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같은 애는 요리사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치우면서 좀 해라. 안 된다고.
아, 안 되는구나. 그냥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아, 안 되는구나. 맨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마침 고3 때 입시타임즈라는 고3들 보는 신문이 있었어요. 그때 맨 첫 장에 청운대 공연기획경영학과. 그래서 그때 그 학교가 학교는 오래된 학교고요. 그 과가 생긴 지 2년 됐을 때 이제 홍보하는 광고를 제가 보게 됐어요. 아, 그래, 내가 드럼은 전공을 못해도 무대 만드는 사람을 한번 해보자. 그냥 나 스텝 이런 거 막 나서서 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 한번 해봐야겠다. 다행히도 지방대여가지고 이게 조금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지만 이게 수시 1등급이었잖아요. 수시는 내신은 좋았으니까 이게 됐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수시로 대학을 갔어요. 수능을 안 봤어요. 2학기부터 학교를 안 갔지. 와, 신난다 이러면서. 그래, 그렇구나. 나는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내 길이 있구나. 막 이러면서 열심히 했어요. 대학에 갔는데 어때요? 아, 이거 계속 안 보여주셔도 돼요. 화면 보여주셔도 돼요. 인터넷으로 듣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어때요? 갔는데 뭘 배워요? 저는 콘서트 이런 거 할 줄 알았거든요. 밴드 출신이니까. 공연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뭘 배울게요? 뮤지컬 배우기 시작해요. 와, 생전 처음 봤던 뮤지컬을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봤어요. 근데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막 현장에서 막 이런 으악 막 이렇게 하던 밴드 공연만 보다가 그럼 고급스러운 막 오페라 뮤지컬 연극 이런 걸 보니까 되게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을 배우고 뮤지컬 배우고 무대 메커니즘을 배우고 그리고 티켓 파는 거 공연 기획 경영학이라서 판을 짜는 법을 배워요. 처음부터 바닥부터 사람들이 와서 그 공연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배웠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한 학과였어요. 그래서 경영학도 배우고 기획에 대한 거, 공연에 대한 모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현대백화점에 취업을 합니다. 그 문화센터라는 말을 듣고 교수님이 그 문화와 관련된 것 같으니까 거기 가봐라 그랬는데 면접이 됐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게 돼요? 데스크에 앉아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거 하려고 4년 동안 그 비싼 등록금 내고 내가 공부했나? 이렇게 되는 거죠. 3개월 정도 있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만두려다가 한 선배가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때려치고 아니면 그냥 열심히 다물고 열심히 버텨라. 3년을 버티면서 그때부터 저희 이제 커리어가 시작이 되는데 그 우여곡절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길고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공연 기획을 전공했어요. 그럼 저는 지금 IR 피칭 컨설턴트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직업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선생님들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죠? 우리 엄마도 몰라요. 내가 뭐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엄마는 IR 피칭 컨설턴트야. 그게 뭐 하는 건데? 그런 게 있어. 몰라요. 설명해줘. IR 피칭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IR이라고 하는 투자 관계, 투자자들에게 회사를 소개하는 자료를 IR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작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발표하는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을 주로 만나고요. 스타트업들에게 투자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발표에 대한,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제 것들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좀 여러분들 잘났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서울대학교랑 동국대학교 창업 멘토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설정만 되어 있어요. 설정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좀 대학교 강의도 많이 하고 대표님들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운대학교에서 공연기획 전공했어요. 근데 지금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발표하는 거,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투자와 관련된, 기업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과정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들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공감이 돼서 오늘 거기에 힘을 조금 더 보태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무섭네요. 제 사진을. 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녹화 실시간 유튜브로 강의하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자료를 뿌려놓고 어떻게 내용을 흘러가야 되는지 내용을 구성을 해주기도 하고요. 청소년들한테 공연 기획하는, 축제 기획하는 기획법도 가르쳐주고 밑에는 이제 대학생들 취업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취업에 관련된 건 강의하지 않아요. 취업을 위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는 사실 말로 마무리가 되긴 할 거지만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고 싶은 인사이트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학습하는 시간 아니고요. 여러분들 마음을 좀 넓히고 좀 생각을 넓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PPT를 좀 빠르게 보면서 넘어갈 거예요. 미래에 우리 불안해요. 불안하세요? 불안한 사람. 불안한 사람 손 안 들어도 돼요. 고개 끄덕이셔도 돼요. 불안한 사람. 지금 우리 종배 안 불안하지 않아? 자신감 엄청 넘치던데. 우리 직업이 47%가 사라진대요. 근데 사실 이게 체감이 되세요? 잘 안 돼요. 그렇죠? 나랑 괜히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저는 이제 거의 이제 스타트업 쪽 이제 막 산업이 움직이는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 뭐 AI 인공지능 같은 말이죠. 막 뭐가 무슨 엄청난 기술 기업들을 만나요. 세상이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걸 전 매일매일 만나고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소비자들, 살아있는 우리들한테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되게 또 익숙하게 핸드폰 쓰시고 우리 되게 뭐지? 이거 핸드폰 뭐 시리아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굉장한 거예요. 사실 진짜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어서 못 느끼는 것뿐이죠. 47%가 사라지지만 다음 페이지 보면 60%는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직업을 갖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로. 저는 발표를 잘 못해요. 아직 알죠? 말을 잘 못해요. 지금도 저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요. 교수님 질문하잖아요. 어버 말을 진짜 못해요. 엄청 떨려요. 정답을 맞추는 건 너무 떨리는 일인 것 같아요. 내 실수할까봐, 틀릴까봐 그 시선이 너무 떨려요. 근데 지금 이 일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여러분들 모르고. 이건 안 떨려.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원래부터 말을 잘하나? 저 사람은 원래 발표를 잘하나?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 대신 조금 더 연습이 되고 숙달이 되면 좀 더 편해질 뿐이죠. 여러분들 너무 불안하고 내가 지금 못하는 게 나중에 내가 괜찮아질 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지금 너무 단점이 많고 부족한 게 많은데 절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뭔가 하고자 하는 것에 한계를 두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모든 걸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이미지 보시면 앞에가 좀 길어지네요. 이미지가 좀 잘리네요. 대표님들 사진을 몇 개 가져왔어요. 맨 처음에 있던 대표님은 공학 디자인 나왔는데 지금은 기름 유출 사고에 바다에 있는 기름을 제거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국내 해외에 있는 그런 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어서 굉장히 승승장구하시는 대표님이 계시고요. 그 밑에 있는 대표님은 해외에서 학교를 2개나 졸업하고 학사를 2개나 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가 지금은 유아용품, 스마트 유아용품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해서 서울이 아니고 미국, 뭐 독일, 일본 이런 데서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고요. 밑에 있는 대표님은 LG 연구원 출신인데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지금 화장품 회사 대표님으로 되게 계세요. 어떤 기술을 개발했냐면 3초 안에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기계를 연구하셔서 지금 그렇게 해서 많은 투자를 받고 하고 있고요. 저 밑에 있는 건 유퀴즈에서 보신 분도 계시지만 정육각이라는 돼지고기 회사 대표님인데 카이스트에서 수학을 전공했어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생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지금 계획되는 대로 그것대로 무조건 결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냥 나의 한계를 좀 내려놓고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바라보는 그런 과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대학교들 이미지가 좀 많이 잘리네요. 보시면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대학교들이 연합을 하고 있어요. 조합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헬스, 뭐 차세대 지금 그런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주간 대학과 전문 대학교들이 컨소시엄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전문대에 다녀요. 그런데 다른 학교 강의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어떤 전문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 같이 연합해서 인재를 길러내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대학교에 지금 사람들 많이 부족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아무 데도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 서울대를 원하나요? 서울대는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떤 전문가가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내 걸로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왔는데 5분이 남은 것 같지만 한 10분 정도 더 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제가 하면 좋은데 제가 이걸 그렇죠.
여러분들 새가 되고 싶습니까? 날고 싶습니까? 보시면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죠? 새가 되고 싶은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매일 그 새를 쫓아다녔어요. 그 새를 닮고 싶어서 저 새가 어떻게 하는지 맨날 관찰하고 새를 매일매일 보던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넘겨서 결국 근데 그 새가 날개가 부러져서 날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 새를 다음부터는 찾아가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에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건 정말 새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날고 싶은, 나는 그 새가 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누군가를 가르치고 정보를 주고 누군가를 길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렇다면 길은 정말 많아요. 저는 교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대기업 신입사원들, 그런 기러상 같은 대표님들 앞에서 강의도 하고 교육을 하고 정보를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노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페이지를 쭉 볼 거예요. 이거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건데, 동사를 엄청 찾아서, 제가 찾은 건 아니에요. 사실 찾아져 있는 걸 찾았어요. 그걸 찾아서 보니까 여기 동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전하다, 통역하다, 베풀다, 가르치다, 노래하다, 계속 넘겨주셔도 돼요. 설계하다, 수선하다, 변화하다, 수행하다, 명령하다. 명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모시다, 칠하다, 팔다, 말하다, 포착하다, 이런 동사들 제가 카톡에다가 남겨드릴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동사 10개를 찾으셔야 돼요. 오늘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동사 10개 찾으시고 그 10개 적으신 다음에 거기서 마음에 드는 동사를 또 3개 찾으시면 돼요. 그와 관련된 직업군을 한번, 준호야 핸드폰 보니? 어제 잠을 많이 못 잤대요. 그래서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직업에서 찾지 마세요. 직장에서 찾지 마세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나에서부터 일단 찾으셔야 돼요. 나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동사들은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한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잘려서 마음이 아프네요. 잘하는 일을 해야 되나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나요? 라고.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 손 없어요? 있어요. 잘하는 일 좋아요. 좋아하는 일 하는 게 낫겠다. 있어요? 그래, 좋아하는 일 하는 게 낫겠다. 좋아요. 근데 우리 학교 선배 중에 공연을 진짜 좋아해서 우리 과에 온 선배가 있었어요. 선배님 뭐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선배님은 텔레마케팅 쪽으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선배님 뭐 하실 거예요? 마케팅 지금 하시는데, 공연은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일로 하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공연 싫어질 것 같으니 나는 공연은 절대 일로 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일을 여러분들 일단 아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100% 다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페이지가 보여야 될 텐데, 이건 보이네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좀 연결하면 좋아요. 내가 말을 잘해요. 그리고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요리하는 걸 말로 풀어내는, 나는 평가하는 걸 좋아해요. 평가하는 걸 되게 잘해요. 누구를 이렇게 판단하고 막 이렇게 이거 아니야, 저렇게 하는 게 더 나아, 막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런 걸 잘해요. 근데 음악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음악 평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연결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인사이트 있게 들은 대답은, 진로 특강을 저도 막 선생님들한테 듣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잘하는 일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좀 이제 흘러갈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 혼자 살 수 있어요? 있어요. 대단하구나. 그렇구나. 선생님은 못 그럴 것 같아. 너무 외로워. 그렇기도 하지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초연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한 다리만 건너면 굉장히, 저기 미국에 있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바로 다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로부터 누군가에게까지 가는 그 길이가 너무 짧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일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일,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선생님이 창업학을 지금 전공하고 있어요. 외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배워요. 앙트프러너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앙트프러너십은 프랑스 어원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 이러니까 무슨 정신 같잖아요. 정신과에 가야 될 것 같고, 이게 일본 번역에서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리더십 같은 앙트프러너십은 어떤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들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모험하고 시도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기업가로서의 정신, 계속 기업가 정신으로 말이 계속 나오죠. 모험하시고 시도하시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요리는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요리사로 성공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도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정말 엄청난 스승을 만나서 내가 막 이렇게 성장할 수도 아무런 시도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근처도 못 갑니다. 근데 마음에 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시도하세요. 지금 당장 대학 못 가거나 지금 당장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 뭔가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죠. 여러분들 생각보다 인생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좀 충분히 활용하셔서 경험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공연 기획을 전공하고 그 정말 쓸모없을 것 같았던 공연 티켓을 뽑아서 이렇게 주는 일도 티켓박스에서도 일했거든요. 근데 현대백화점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문화센터에 수강증이 다 그 티켓박스에 쓰던 그 수강증인 거예요. 거기 있는 거 다 고치고 다 할 줄 알고 저 신입사원 못하는 게 뭐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나의 경험은 어디서든지 빛이 날 수 있게 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우리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왜 공부 잘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공부 왜 잘해야 될까요?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라니까? 거기 점수 많이 맞으면 좋으니까? 점수 많이 맞으면 좋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놓여있는 제일 큰 시험 아닙니까? 저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고등학교 때로 다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시험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내가 시험이라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터득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높은 점수를 따는 거 중요하죠. 좋죠.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 결과가 점수인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면 결과는 잘 나와요. 머리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막 그런 카이스트 하는 그 좀 막 천재들을 따라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점수에 한번 목적을 두지 마시고요. 과정에 한번 목적을 봐두세요. 내가 나를 한번 이겨보는 과정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 안에서 경험이 되잖아요. 그럼 사회에 나오고 대학에 가고 뭔가 나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힘이 생겨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은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가장 큰 나의 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 문제를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보다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나의 결심과 나의 행동력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를 스스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나 봐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죠? 미안해요. 과거에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이 알고 많은 것을 알고 많이 얻는 사람이 잘 나갔어요. 성공했어요. 많이 아는 사람, 물리적인 힘이 많은 사람, 생산 도구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겼어요. 이겼어요? 잘 나갔어요. 소위 성공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나갑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좀 이해되세요? 동의하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고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끌어내는 사람이 훨씬 더 대화하고 소통하고 끌어내고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너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제발 돼주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방법들을 요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라요. 그 사회에 나오면 다 같이 일하고 같이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회사에 만약에 다닌다고 해도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종배 될 수 있어요. 화이팅.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때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많은 정답을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다 어딘가에 갑부가 되어 돈만 보고 쫓는다면.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예비해 주신 좋은 길들이 우리가 있다고 믿죠.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구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이게 주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채는 그 믿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기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신뢰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선생님들 신뢰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 반 선생님, 목사님 신뢰하시나요? 제가 오늘 얼마 전에 대학교 강의에서 이 강의를 했는데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요? 했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대요. 우리 생각을 별로 잘 안 하고 살아요. 너무 할 게 많아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겉모습이 깔끔한 사람을 좀 많이 신뢰한대요. 말을 잘하는 사람 신뢰한대요. 근데 너무 잘하는 사람은 좀 신뢰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좀 신뢰한대요. 그리고 뭔가 통찰력이 있거나 아니면 잘생긴 사람을 신뢰한대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신뢰의 마음으로 그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어져요.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져요. 그 사람에게 모두를 털어놓게 돼요. 그 사람에게 믿음과 지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요해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성품과 능력이 합쳐져야 돼요. 인성이 중요하고 소통 방식과 언행 일치되는 성품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과 인맥과 성과를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합쳐졌을 때 누군가에게 신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변화되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100대 기업의 인재상을 선생님 찾아왔는데 5년마다 이제 봐요. 2008년에는 창의성이 중요했대요. 근데 2013년에는 도전 정신이 중요했대요. 2018년에는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한 인재상이라고 합니다. 일을 아무리 잘해도 말이 안 통하는 직원을 데리고 일할 수가 없어요. 조직 안에서 합하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로에 대한 탐색은 내가 좋아하는 일, 일단 동사 찾으시는 거, 그 마음을 한번 찾아보시고 직업이나 직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아니면 그 학교에 대한 부분들, 학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뭐지? 내가 잘하는 일은 뭐지? 에 대한 연결고리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럼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인가? 이건 내가 꼭 해야 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일들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이거 우리 부모님들이랑 싸울 때, 부모님이랑 싸울 때 말이죠. 집에서 뭔가 다툼이 일어날 때, 친구들, 그다음에 우리 형제자매들이랑 뭔가 투닥투닥이 있을 때 이렇게 하시면 소통하는데 너무 중요한 팁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요거까지만 보고 제가 마무리 할게요. 아이 메시지라고 하는 건데 다른 말에 대한 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피곤해요. 너 귀찮게 굴지 말고 저리 가. 라고 말할 수 있죠. 건들지 마. 할 때 있죠. 그럼 다른 상대방이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아이 메시지는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지금 피곤해. 혼자 있고 싶어. 라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네가 그렇구나. 상대방을 탓하는 말보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정보를 이야기할 때 팩트를 먼저 이야기하면 좀 감정적인 싸움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쭉 넘어갈게요. 개미 사진을 보여주고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되게 빨리 지나왔어요. 여러분들 되게 많은 정보를 지금 드린 것 같아서 어떤 것들을 가져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가져간 오늘 기억에 남는 그게 여러분들 안에서 조금 거름이 되고 거름을 더 넣어주고 좀 싹이 틔워줬으면 좋겠어요. 개미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개미가 길을 알아요, 여러분들. 길을 학습하는데요. 두 가지 개미 군단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논문에 나온 얘기를 갖고 왔어요. 도착지를 아는 개미 군단이 있었고 도착지는 아는데 그 과정 길을 학습하지 않은 개미 군단이 있었어요. 이 질문했을 때 정답 뭔지 알 것 같죠? 누가 더 빨리 도착했을까요? 누구요? 길 아는 개미들, 길 모르는 개미들. 길 아는 개미들이 당연히 빨리 도착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몇 번의 실험을 과정을 거치면서 통계를 내보니 길을 모르는 개미들이 훨씬 빨리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여기서 놀라운 우리 개미를 통해서 놀라운 인사이트를 얻어요. 그 개미들이 도착지까지 가는 동안 새로운 길이 막 새끼름 빠지고 막 이러면서 지름길을 발견해요. 그리고 웅덩이가 있으면 나뭇잎 타는 법을 배워요. 물을 이용해요.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원래 그 길만 가는 개미들보다 길을 몰랐는데 길을 찾아 헤매던 그 개미들이 훨씬 더 빨리 도착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뭘 해야 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1번하고 2번하고 3번에서 4번 하면 5번이 돼. 인생이 이렇게 한 번에 뭔가 정의되지 않아요. 누군가 방해도 들어올 수 있고요. 아니면 누가 조력자가 들어와서 확 이끌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과정 안에서 충분히 나를 계속 성찰하시고 그 시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를 계속 이기는 그래서 주님께 계속 능력을 구하고 내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을 좀 내려놓으면서 예전에 이 말만 계속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이 말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회사가 없을 때 회사 백수였을 때 27살부터 28살까지 백수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1년 내내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나는 왜 길이 없지? 직업이 왜 없지? 나는 뭘 해야 하나? 막 그러다가 저는 26살에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요. 아는 동생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언니 교회 다니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근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걱정이 없구나.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되게 많은 경험을 했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성공했다, 김나라 성공했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앞에 섰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져갈 수 있는 그 한 단어만이어도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계를 듣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많은 것들에 관심을 일단 가지시길 바랄게요. 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